지금 보신 영상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SSBN을 운영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략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탄두 미사일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적성국에게 위협을 줄 수 있고 올바르지 못한 정보로 인해 사용할 경우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요 골자는 엑셀 위험이 그만큼 전략적 무기로서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핵미사일을 더 위력적이긴 하지만 현재 한국은 핵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하더라도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SLBM이 위력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비대칭 전략무기로 손꼽히는 SL팀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전쟁 억제력이 있는 것이지요. 지난 영상에서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과 SLBM을 동시에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에게는 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할까요? 통상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1.5배 이상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방어를 위한 킬체인 시스템은 핵미사일 등 핵심 위협 긴급 타격은 원점 공격의 핵심입니다. 엑셀을 탑재한 상대 잠수함을 공격하려면 아군 잠수함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국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을 계속 미행하다가 잠수함에서 엑셀을 발사하려는 순간 아군 어뢰로 즉각 파괴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잠은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엑셀을 탐지한 뒤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경멸하는 데 가장 유용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핵과 디젤 잠수함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차이점은 평균 속력입니다. 핵잠은 평균 시속 37에서 47km로 지구 한 바퀴 4120노를 도는데 40여일이 걸리는 반면 디젤 잠수함은 평균 시속 11에서 15km로 140일이 걸립니다. 도산, 안창호도 최대 20노트 37의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대 속도와 평균 속도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핵잠은 도중에 보급품 및 연료를 재보급받거나 귀향치도 필요 없는데요. 수준 작전 능력에 있어 학점은 무제한이지만 잠수함은 거의 매일 의무적으로 수면 가까이에 올라와야 하고 성능 및 수중 작전 지속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은밀성 면에서는 핵잠이 스텔스함이라면 디젤 잠수함은 세미 스텔스함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럼 한국의 핵잠은 어떤 모델을 기준으로 잡고 있을까요? 현재 한국의 건조기술과 운용상의 모든 검토를 비추어 봤을 때 프랑스 바라크 51,300톤 핵잠을 꼭 쥐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을 하면서도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도입해서 역설계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라쿠다급 잠수함은 농축률이 20% 미만인 핵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고농축을 제한한 미원자력 협정 유예 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B급 잠수함 후속인 바라쿠다급 잠수함은 프랑스 디자인사가 개발한 것으로 안전자막 심도 400m 최고 속력은 수중 25노트 시속 46노 수상 14노트 시속 26km로 6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최대 7시까지 작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년 안에 핵잠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인데요. 한국은 이미 원자력연구소에서 2004년 핵잠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정부가 결정 요구에 따라 2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준비까지 모두 마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소에 따르면
2004년 핵잠 원자로의 기본 설계를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소형 원자로 표준 설계 인가 SDA를 앞둔 상태에서 사업단 해체로 핵개발이 중지됐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현재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 강국이며 소형 원자로를 수출할 정도로 원자력 기술 자립을 달성했기 때문에 거의 원자력 기술을 다 갖고 있는데 원자력 기술과 잠수함 건조 능력은 다 갖춘 만큼 언제든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가 가능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핵개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있는 한 미 원자력 협정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안전조치 협정 문제 등은 남아 있었지만 이에 대해 해군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핵잠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함정동력원으로서 원자력이 용 관련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고 핵잠에 따른 IAEA에게 안전조치 협정 조항과 관련해서도 사찰 수용을 전제로 한다면 핵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이제 핵이 사용해야 할 핵원료 수급 문제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나라에서 우라늄 원료를 사오는 것인데요. 현재 우라늄 순도 20%에 위임하는 국제시장에서 상용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잠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협상을 하는 방안인데요. 2015년 개정된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미 고위급 간 합의하면 순도 20%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미국 측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치외교적으로 많은 부분이 얽혀있기 때문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적 핵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한국형 삼촌 특급 중잠수함 1번 함도산 안창호함은 2년간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20년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군은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본격화되면 당장 3,000톤급 도산 안창호 잠수함 중 배치 수리 잠수함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거리의 배치1, 배치2는 2020년부터 2017년까지 디젤 추진체를 탑재해 건조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치 수리는 아직 구체적 건조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2018년 이후 건조가 예상되는 배치실의 추진체를 핵추진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우선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해군은 장보고3 사업을 배치4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핵잠수함은 7년 안에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 예산으로 국내 개발이 가능한데 단 시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 일정상 배치 수리는 빨라야 2020년 후반에 건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구매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요. 만약 핵잠의 해외 도입을 고려한다면 프랑스의 바라쿠다 핵잠수함이 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가 6대를 보유할 계획인 신형 공격형 잠수함인 바라쿠다급은 25년 수명의 원자로를 탑재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안창호함에는 사거리 1,500km의 국산 순항 미사일 현무3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10년 초반부터 SLB행 개발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장보고에 수직 발사대를 설치하고 엑셀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를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리리가 주도해 SBM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을 개발 완료 시점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현재 해군은 어뢰관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 시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엑셀 비행과 시험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 비행은 크게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며 잠수함에 탑재되어 어떤 수역에서나 자유롭게 잠항하면서 발사되므로 고정기지에서 발사되거나 폭격기에 의해서 운반되는 탄도탄에 비해서 은미성이 보장됩니다. 공급 목표 가까이에 근접해서 발사할 수 있으므로 사정거리가 비교적 짧아서 적이 요격망을 돌파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발사기지의 이동성으로 인해서 적이 전력 공격 시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은 전략무기입니다. SSM은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인데요.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의 1심과 동일한 뮤인 미사일을 잠수함의 어뢰 발사 장치로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시험으로는 미국 해군이 개발한 토마호크가 있습니다. 두 미사일의 큰 차이점으로는 SLRM은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대기권을 내외로 올라갔다가 표적으로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속도가 적게는 마샤에서 20까지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와 결합된 폭발은 위력이 대단합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요격이 SL 시험에 비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SLRM의 핵탄두나 탄두에 미사일에 탑재되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실제로 북한이 얼마 전 다탄두로 예상되는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IBM 같은 경우 공중에서 3개에서 10개 분류되는 탄두는 현재의 요격 시스템으로는 어느 나라도 100%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국제 여론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압력으로 일정 높이까지 띄운 뒤 점화하늘론 즉 방식과 유사한 지대공 미사일 전곡을 이미 개발해 실전 배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는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을 응용해 SL 비행을 만들고 있지만 한국은 러시아 경협차 관대가로 들여온 X-400에 적용된 컬러 론칭 기술을 통해 북한보다 안정적인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400 트럼프는 러시아판 사대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거리 400km 터키 중고고도 30에서 185km 상공에서 마하 14호 시속 17,000km 속도로 비행하는 공중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고 510분 안에 전개 동시에 최대 36개의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공격을 막는 방패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2020년 해군에 인도될 장보고 3의 배치원 SL빔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모두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핵잠입니다. 어떤 무기를 갖는지에 따라 SES 비행과 공격용 잠수함이 있습니다. S는 잠수함을 의미하며 탄도미사일에는 원자력 추진을 짓는 순항미사일을 뜻하는데요. SSB에는 SL빔을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안에 비행을 장착한 신포급 2,000톤 잠수함과 현재 개발 중인 고래 약 3,000톤 디젤 잠수함은 SSB입니다. 북한이 개발하려는 핵잠은 전략핵을 항시 장착하고 있다고 해서 전략원점이라고도 불립니다. 한국이 개발하려는 핵잠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SSBN입니다. 한국은 지난 16년 동안 많은 고난을 극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렵게 얻은 길인 만큼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